챕터 1. 불편한 방문. 김도연은 가을 하늘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흘깃 바라보았다. 국도 양옆으로 늘어선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빨리 드네. 조수석에 앉은 아내 미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분위기를 달래려 했지만 도연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게.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당신 오늘도 마음이 불편해? 미라가 살짝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래. 매번 가면 똑같잖아.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 남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 미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 그냥 가족끼리 만나는 거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익숙해졌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쓴잔처럼 내려앉았다. 장모 댁은 늘 환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국화향기와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현관문을 열자 이미 언니 윤정과 동생 유나가 각각의 가족과 함께 와 있었다. 나왔구나. 장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도연에게 건네고는 금세 미라 쪽으로 그릇을 내밀었다. 미라야, 부엌에서 국 좀 덜어다 줄래? 언니들은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 도연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파 위 윤정과 유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남편들이 돌보고 있었고 애들 챙기느라 바쁘다니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다. 장인과 장모는 당연하다는 듯 중앙에 앉았다. 그 양옆을 윤정 부부와 유나 부부가 차지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며 가운데 근처에 앉으려 했지만 미라가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여기 앉아. 가장자리였다. 그 순간 유나가 농담처럼 말했다. 형부 언니 옆에 앉으셔야죠. 제 남편 무릎에 앉을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도연은 웃을 수 없었다. 그의 귓가에서 웃음소리는 거칠게 울렸다. 식사 도중 장인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우리 집은 큰애랑 막내가 참 자랑스럽지. 공부도 스스로 잘했고 직장도 탄탄하고. 지나고 보니 미라는 피아노만 두드리지 말고 책을 좀 봤어야 했는데 하하. 장모도 거들었다. 맞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뭐 그래도 지금 선생님 하고 있으니 다행이지. 모두 웃었다. 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도연의 젓가락은 공중에서 멈췄다. 챕터 2. 보이지 않는 서열.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녔다. 도연은 2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이는 기분 좋게 자동차 장난감을 굴렸다. 그러나 도연의 시선은 자꾸 거실로 향했다. 윤정은 새로 맡은 연구 프로젝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유나는 최근 맡은 소송건을 자랑스레 설명하고 있었다. 장인과 장모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 한가운데서 미라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다. 윤정과 유나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성장 앨범이 빼곡했다. 그러나 미라와 도연의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이 집에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건가.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안에서 아이가 자동차를 부릉부릉하며 굴렸다.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솟구쳤다. 챕터 3. 아내의 침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너 이렇게 대접받는 거 정말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난 속이 터질 것 같아.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 언니랑 동생은 늘 똑똑하다고 칭찬받았고 난 그냥 평범한 아이였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부모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그게 체념이잖아. 넌 괜찮은 척하지만
난 내가 작아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당신이 괴로워하는 게 더 힘들어. 미라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난 당신이랑 아이랑 살면서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마. 그날 밤 도연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라의 체념 섞인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챕터 4. 균열. 몇 주 뒤 장인의 환갑잔치가 대규모 연회장에서 열렸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 장인은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했다. 큰애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막내는 로펌에서 잘 나간다. 우리 집안이 다 자랑스럽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도연은 박수를 치지 못했다. 옆에서 미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한 친척이 말했다. 도연 씨는 왜 저렇게 구석에 앉아 있어요? 들으니 사위들 중에 제일 잘났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하자 장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큰 사위 막내 사위도 다 훌륭해요. 우리 사위들은 다 똑같이 좋아요. 그러나 도연은 그 말에서 은근한 성급기를 느꼈다. 똑같다는 말은 결국 차이를 의식한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연은 더는 참지 못했다. 난 이제 못 참겠어. 내가 괜찮다 해도 난 그렇지 않아. 매번 그 집에 가서 내가 무시당하는 걸 봐야 한다니 내 자존심이 무너져. 미라는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 혼자 가라고. 부모님 행사에 남편이 빠지면 내가 뭐가 되겠어.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같이 가줘. 챕터 5. 선택의 문턱. 겨울밤 아이가 잠든 후 도연과 미라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미라야,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 도연이 입을 열었다. 난 내가 체념 속에서 계속 상처받는 게 두려워. 내가 괜찮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 부모님께 인정받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다 보는데 그게 괜찮은 거야. 미라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당신 말이 아파. 난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같아 보여서.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소중해. 난 내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으면 해.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존중할게. 하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다르다는 걸 내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날 이후 도연은 처가 방문을 최소화했다. 대신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행을 떠났다. 미라도 서서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갔다. 여전히 처가에 가면 불편한 순간은 많았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무력하게 침묵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라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